안녕하세요. 생활건축 강원구 소장 정인섭 소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을 설계한 정인섭 소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. 네, 강남에 이제 빌딩 신축 설계를 하려면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역삼동 이 땅을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? 처음에 그 의뢰를 받고 땅을 가서 봤는데 사실 그때는 땅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죠. 이제 조그마한 다가구 주택이 있었는데 좀 의외였어요. 왜냐하면 주변에 다 노후된 건물인데 우리가 이제 지어야 될 땅에 있는 그 건축물이 제일 새 거였거든요. 근데 그걸 철거해야 된다는 게 조금 뭐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, 그다음에 이걸 철거하려면 어렵겠구나.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고 상대적으로 이제 오래 안 됐으니까. 그리고 반지하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땅 모양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딱 직사각형의 주차가 이제 딱 10m, 그러니까 두 대가 연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 뒤에 조금 남거든요. 좀 강남의 특징일 수 있죠. 그렇죠. 이제 조금 약간 계획적으로 도로들이 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땅 모양이 되게 예쁘다. 한 60평 정도 되는데. 그 다음에는 이제 도로가 너무 좁다. 강남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일부 이면도로 쪽은 좀 작은 도로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특히나 여기는 또 일방통행의 1차선 도로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물을 올리는데 물리적인 애로사항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. 네. 그때까지 생각뿐이었죠. 그때는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뭐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공사가 막 진행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걸 보고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. 네. 작은 도로에서 공사한다는 게.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도로가 좁은 데선 어떻게 해야 될지. 네. 그럼 건축주는 어떤 건물을 원했는지? 처음에 이제 그 설계를 진행할 당시에는 건축주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어서 지금도 이제 그 학원처럼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, 학원은. 근데 그 학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강당이 메인 프로그램이었고요. 그 다음에 사무실. 이제 그 건축주분이 쓰시는 사무실,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임대 사무실 뭐 그런 것들을 좀 채워놓고 싶어 하셨고, 이미지는 되게 깔끔한 건물 외관, 밝은 톤의 미니멀한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톤 정도, 그다음에 프로그램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, 이제 이 건축주분이 쓰신 책을 좀 책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책을 좀 읽고 어떤 분이신지 파악도 하고 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좀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것 같았어요. 강의가 뭐죠? 그 강의가요. 그 청약 강의예요. 청약 강의. 청약의 기술이라고 그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중요하죠. 분이시더라고요. 저는 뭐 청약 아직 안 해봤지만. 그런 걸로 이제 청약을 희망을 품고 강의를 듣고 그거를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데, 그 자리가 되게 좀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. 그게 어떻게 보면 설계 개념하고도 이어지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분이 살아왔던 뭐 그런 스토리나 그다음에 지금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희망의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념을 이제 좀 생각하고 약간 실버 라이닝이라는 그 컨셉을 좀 잡았었어요. 그게 뭐죠? 비가 막 오고 나서 먹구름이 꼈는데 이제 해가 뜨기 직전에 그 먹구름 뒤로 이렇게 밝은 그 햇볕의 구름 라인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, 빛이. 그걸 이제 그 뭐 영어로는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두운데 앞으로 이제 밝은 그 희망찬 뭐 햇빛, 빛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,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개념이었어요. 그래서 빛을 가지고 뭔가 이 건물의 희망을 얘기해 볼 수 있겠다,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. 그래서 지난번 이제 편에서 보셨겠지만 뭐 천창도 좀 두고 대표님실에는, 그 다음에 사실 지하에는 빛이 많이 안 들어가는 공간인데 조그마한 성큰이라도 줘서 이제 간접광이라도 좀 드리려고 하고, 그다음에 5층에는 사실 꽉 채워서 회의실로 다 써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부를 좀 비워내서 빛의 우물처럼 빛을 담는 그런 외부 공간도 만들고,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시도했고 되게 좋아하셨어요. 빛을 이용하는 공간이 어떤 건축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도 많이 나중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이 공간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움, 뭐 미적 가치라고 했을 때는 빛을 어떻게 공간에 담느냐, 끌어들이느냐, 그게 되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도 어느 공간에 가면
되게 감동적이다,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이렇게 빛이 공간에 들이올 때, 뭐 그림자랑 같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뭐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어떻게 조화되냐에 따라 가장 오래된 질문일 수도 있고, 그렇죠. 그걸 가장 첫 번째로 이용했던 게 아마 빛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, 요건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쭉 얘기해 보시죠. 뭐 빛에 대해서 공간을 빛을 잘 쓴 공간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참 많죠. 엄청 많죠. 예. 많죠. 그러면 혹시 설계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, 이게 아마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. 설계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고생했던 부분은 그 굴토심이 받는 부분이에요. 뭐 사실은 이제 굴토심이는 이제 토목 이제 설계 업체에서 하긴 하지만 지하를 이제 지하 1층 정도를 파는 그 규모였거든요. 저희가 원래 옛날 같았으면 지하 1층 가지고는 뭐 기껏 해봤자 뭐 6m, 7m, 10m가 안 돼요. 그러면은 뭐 굴토심이라는 걸 받진 않았었어요. 딱히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뭐 땅 파면서 그 뭐 집안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뭐 토합이 쓸리기도 하고 하면서 인명사고도 나고 하면서 법규가 좀 까다로워졌더라고요. 요즘에 서울시 전역에서 다 그럴 거예요. 아마 굴토심이 대상이 좀 확대가 돼가지고 원래 옛날에는 뭐 10m 이상 파거나 2층 이상 지하 2층 이상 파면은 이제 굴토심을 받게 돼 있었는데 이게 좀 강화돼서 주변에 이제 노후 건축물이 좀 있으면 무조건 받아라 이런 거예요. 근데 그게 취지가 맞긴 맞죠. 왜냐하면 주변에 노후 건축물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연약하니까 네. 크랙이 간다거나 무너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. 그래서 굴착 깊이 2배 범위 내에서 내 주변에 오래된 건축물이 있으면 조적죠. 그러니까 벽돌집은 옛날엔 다 벽돌집이잖아요. 그 기준은 20년이에요. 그러니까 지어진 지 20년 된 벽돌집이 있으면 대부분 무조건 이제 굴토심을 받아야 되는 아직도 강남 개발된 지 뭐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도 아직도 많이 엄청 많아요. 존재하고 있고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땅에 있던 그 건물이 제일 새 거고 주변은 다 엄청 오래된 건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안 받을 수가 없었죠. 이제 그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사실은 비용과 이제 설계 시간이 좀 더 들었던 경우가 있었고.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있긴 하지만 그렇죠. 뭐 과정도 길어지고 또 건축주의 부담도 많이 커지고 하는 상황들이 되지만 어쨌든 건설 자체의 어떤 품질이나 아니면 또 환경이나 이런 거 좋아지는 걸 수도 있죠. 네.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안전에 대한 민감도,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그 기준이 더 높아져서 사실은 안전하게 공사하고 안전하게 완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1순위인 거죠, 지금은. 네. 그 외에 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? 그 외에도 있는데 사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요 지금 역삼동의 근생 시설이. 근데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설계 기간도 더 많이 필요하고 들어가야 될 뭐 설비 같은 것도 더 많아지긴 하는데 그것도 그건데 사실 서울시에서 또 건축을 하면 서울형 녹색 건축을 또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. 그거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장치들, 그래서 뭐 환기 장치라든지 예를 들어 이제 전열 교환기를 무조건 설치하라던가 뭐 그런 게 점수로 다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좁은 층고가, 그러니까 천장에 다 설비 라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층고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층고가 아니라 그 반자 높이, 실내에서의 천장 높이. 배관들이 많이 지나니까. 뭐 냉난방기 다 들어가야 되죠. 열교환기 들어가야 되지.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작은 사무실에서는 뭐 이렇게 높이 천장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또 특히나 그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어려웠냐면,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일반 주거 지역에선 정북 1조 사선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딱 그 9m 깎이지 않는 그 9m 안에 집어 넣으려면 층고를 최소한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와,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천장 속이 너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, 폭이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배관 정리하면서 이제 그런 설비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. 그리고 시공하면서도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제 배관 지나다니는 길들을 따로 다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천장고를 최대한 낮추지 않게끔 하는 중에 있죠. 사실 그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그 기준이 되는 500제곱미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사실 작은 다가구 주택에서는 결코 걸리지 않는 문제인데 조그만 땅의 규모가 커져도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건축주 입장에서 되게 굉장히 부담스럽고,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획된 땅 규모 자체가 약간 강북이나 어떤 주변보다는 좀 커요. 그러다 보니까 500제곱미터를 쉽게 넘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반드시 해야 되는, 불필요할 것 같으면서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.
그렇죠. 네. 그 에너지 절약 계획서도 그건데 이제 서울형 녹색 건축 또 그것도 조금 서울에서 네, 더 힘든 경우죠.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로 연결되냐면 공사비로 또 연결이 돼요. 그 장치들을 다 안 하거나 뭐 나중에 추후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이제 공사비가 초기에는 좀 줄어들 텐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다 하고 이제 완공을 해야 돼,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건축주는 골토심이 대상하느라 또 올라가고 그렇죠. 네. 에너지 절약 계획서 하느라 그렇죠. 올라가고. 네. 근데 그거를 사전에 네. 가이드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네. 공사비까지 책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강남에서 이제 이런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계비, 그다음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, 또 기간도 추가된다 하는 거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굴토심이 대상도 지하 1층 정도를 팔 때는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사비가 지하를 파서 얻는 임대 수익보다 공사비가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수지 타산을 좀 잘 계산해야 돼요. 강남에 암석이 많은데 이번엔 암석은 안 나왔네요. 여기는 안 나왔어요. 그래서 다행히 다행이네요. 이 지역은 이제 뭐 땅이 괜찮아서. 근데 이제 지하 팔 때 물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. 그거는 뭐 이제 처리를 잘 했고요. 근데 땅 팔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강남은 근데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지하를 만들어도 이득이긴 한 것 같아요. 네.